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머리가 좋고 나쁨은 매일의 생활로 정해진다. 이 주제를 가지고 나카마츠 유시로 교수님께서 책에 쓰신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머리를 좋게 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카마츠 유시로 교수님은요. 닥터 나카마츠, 일본에서는 닥토로 나카마츠라고도 이렇게 하시는데, 3,376개의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명품이 3,376개나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이 숫자는 갱신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에디슨이 1,093개의 특허를 냈는데, 에디슨보다, 그 발명품이 어쨌든 지금 몇 배예요? 거의 뭐 한 3배 정도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닥터 나카마츠 이 교수님은 5살 때 비행기 자동 중심 안전 장치를 발명을 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 뭐 고무 동력기 이렇게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나카마츠 요시로 교수님께서 5살 때 일본에서 발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모형을 제작해서 그 장치의 가능성을 실험을 했는데 요즘 모든 비행기에 이 장치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서 자기는 머리 좋아졌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훌륭하신 엄마 밑에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다 이렇게 책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중학교 시절에 추운 겨울에 이제 엄마께서 이렇게 병에 등유를 따르는 그걸 보고 이제 얼마나 손이 시려울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간장병에 이제 간장 따르는 거를 보고 이 간장의 그 구멍이 이렇게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엄마를 도우려고 등유 펌프를 이제 발명을 했는데 이렇게 간장 옮기는 거 그걸로 해서 나중에 이제 등유 펌프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이 특허를 신청해서 이 박사님의 생애 첫 특허를 만드는 그런 특허를 갱신하는 대단한 발명품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이때 도쿄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 보다 더 많은 그 급여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 이미 동경 시내에서 이제 그 공무원들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수입이 있었다는 거죠. 또 헬리콥터를 제조하는 일을 했고요. 또 지금은 우리 플로피 디스켓 있죠. 이제 이것도 만들어서 최초로 이제 이걸 만드신 분이 나카마츠 요시로 교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닥터 나카마츠 그 발명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첫째는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유능하게 이렇게 발명을 하게 됐냐? 그러니까 발명에 이제 3가지 그 이론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확한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이분은 과학적 근거 없이는 또 과학적인 이론 없이는 절대 발명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반짝이는 아이디어인데, 종전에 이렇게 연장선에서 이렇게 벗어난 그런 색다른 사고방식.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연장선에서 벗어나는 그런 색다른 아이디어, 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 세 번째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면서 세상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를 만들어야 한다. 뭐 필요 없는 것은 이제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닥터 나카마츠 요시로는 엄마의 역할이 교육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본에서 이제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냐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 엄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엄마가 공부를 이제 많이 해서 지식이 풍부해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 어머니는 하나쯤은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자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교육을 하셨다 그랬는데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과학적인 사고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때 이 동경에서
제일 좋은 그런 사범대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아이들의 그 교육의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고 엄마가 이제 다 깨닫고 이 닥터 나카마츠 요시로 교수님에게 그렇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자, 이분이 발명한 이 발명품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뭐 그림 사진만 보시든지 아시겠죠. 플로피 디스켓도 있고 이제 머리를 좋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그 헬리콥터에 이제 관련된 저기도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간장 추르추르라 그러는데 자바라 펌프라고 그럽니다. 자, 이분이 1942년 중학교 다닐 때 간장을 옮겨 담기 위해서 고생한 어머니에서 고안된 수동 펌프입니다. 이제 그때 만든 이름이 간장 추르추르인데 이제 작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 왜 수교를 이렇게 옮겨 담는 이 펌프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이분의 책이 천재 아이로 키우는 두뇌 훈련, 그래서 브레인 엑서사이즈 이 책을 제가 봤습니다. 자, 이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수한 두뇌로 만들기 위해 대뇌 생리학을 비롯해서 온갖 각도에서 이분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이 성과를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수험 전쟁에 이르기 위한 그런 뭐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냐 이것을 이제 기술한 게 아니고 두뇌 그 자체를 단련해서 진정하게 두뇌가 우수한 영재를 기르는 방법을 집약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일본을 찾아갔습니다. 이 나카마츠 요시로 교수님 연구소를 간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이제 그 화이트 브레인 얘기할 때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이 연속 선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제 앉아 계시는 분이 나카마츠 요시로 교수님이시고, 저 흰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 중간에 이제 일본, 원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일본어가 능숙하지 못하니까 저는 중국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분을 이제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했더니 저 원장님이 생각나셨어요. 저 원장님은 한국에 이제 그 삐아제 뭐 세미나 할 때 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이 공교롭게 옆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이 뭐 is he anyone can speak English or Japanese 그러는 거 제가 뭐 영어도 하고 이제 일본어도 조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다 했더니 저 옆에 와서 이제 같이 세미나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분 그 유치원에 가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장안사 부설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유치원 운영하시면서 이제 한국에 세미나를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또 인도 철학을 또 공부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제가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나카마츠 요시로 교수님 연구소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이제 연구소에 보니까 아까 간장 추르추르 적어도 있고 고무 동력기 5살 때 이제 했던 거 플로피 디스켓 또 이제 이분의 업적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있었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 가서 큰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도쿄 그 한 중심에 이 교수님 연구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그 연수를 1, 2, 3차에 나눠서 했는데 1차에는 이제 저 원장님들 또 우리 그 일본어를 이렇게 다 트랜슬레이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심은숙 교수님께서 같이 가셔서 나카마츠 요시로 교수님하고 아주 이렇게 통역을 잘 해주셔서 우리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갔고 여기에 이제 나카마츠 에베뉴라서 이제 이분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뭐 대단하게 이분이 이제 인기가 있으신데 저는 이렇게 감동을 받은 게요.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저보고 어디 갔냐 그래서 나카마츠 요시로 교수님을 이제 좀 뵈려고 그런다. 그래서 왔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은 너무 대단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아느냐고. 그러니까 그분 이름만 들어도 이제 그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VIP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그 연구소에 이제 닥터 나카마츠 하우스가 있죠. 이제 이분이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 집의 대문이 플로피 디스켓으로 저렇게 돼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서 이제 연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머리가 좋고 나쁨은 매일의 생활로 정해진다. 이렇게 그 타픽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좋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분은 지력은 영원하다. 제가 앞에서 그 소개했던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8번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모든 글은 이제 그분의 그 글이 중심이 됐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비록 경제가 불안정한 그런 시대에 돌입했다고 해도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은 평생토록 이 가치가 내려가는 일이 없다. 머리 좋은 사람은 그 부가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그런 거죠. 그게 훌륭한 재산이 된다고 그러셨고요. 머리가 좋아지도록 정성을 다하신 부모님의 노력은 장래에 자기 아이들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도의 값진 보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엄마가 이제 그렇게 그 이분을 이렇게 길러주셔갖고 이제 엄마한테 효도하시면서 그 어머니가 받는 그 가치, 자식으로부터 받는 그 가치는 이루 말을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진정으로 머리가 좋은 인간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창조성이라는데 저는 이제 창의성으로 보면 되겠어요. 창조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이제 창조하는 건데 그런 창조하고 이제 창의성 뭐 같이 쓰기는 한데 크리에이티비티죠. 이 창의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우리가 진정으로 머리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좋다는 것은 유전인가, 그 유전하는가 이렇게 이 토픽을 가지셨는데 현대인과 네안데르탈린하고 이제 이 사이에서 이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전두엽인 거예요. 전두엽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마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여기가 이제 전두엽이라 그랬잖아요. 이 전두엽이라 하는 것은 이 뇌의 사령부라는 거예요. 자, 만사를 생각하는 거, 생각, 사고와 판단과 추리와 예측과 계획 세우고 이런 거 다 이제 전두엽이 한다 그랬죠. 이 창조적인 부분을 맡고 또 희로애락의 감정도 맡는 것이 이제 이분은 이제 전두엽이라 그러는데 머리에 좋고 나쁨은 이 천성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제 앞에서 우리가 뉴런도 얘기했고 그랬잖아요. 뭐 태어날 때 똑같은 그런 그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 뉴런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선천적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 좋고 나쁜 것은 후천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이제 길러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머리가 좋은 사람만이 있는 학자 그 일가에서는 유전적으로서 확실히 머리가 좋은 가게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학자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가 좋아지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어머니로부터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이 정말 유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매일 반복하고 있으면 이제 그런 결과가 이제 나온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머리가 좋은 아이, 나쁜 아이의 그 갈림길에 이 갈림길은 태어나기 전에 시작된다. 이제 이런 토픽이에요. 자, 엄마의 역할이 아주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 머리가 좋은 아이를 바란다면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 태아의 발육에 유익한 것을 엄마가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이 태아에게 그 영양을 이제 주기 때문에 이 영양이 몸의 건강에도 이제 좋은 영향을 주고 또 뇌 발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 스타트라인 이 출판선에서는 태아가 태어날 때가 아니고 이제 똑같은 출판선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아이가 뱃속에 이제 들어있을 때부터 벌써 이 출판선이 이제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한 훈련은 빨리 시킬수록 좋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뱃속에서부터 태교를 잘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훈련을 시킨 아이들은 벌써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시작할수록 더 큰 성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음식이나 음료, 매일의 생활 패턴, 엄마 그 자신의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 이 생활 양식이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서 머리가 좋은 아이로 이렇게 길러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최근에 발견한 화이트 브레인의 이제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 강의 앞에 이제 제가 화이트 브레인을 이제 한 강을 소개를 한 게 있어요. 그 내용하고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뇌세포는 약 1000억 내지 2000억 개인데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죠. 이제 이 숫자에는 이 태어나서 3세까지 이제 1000억에서 2000억 개를 이제 도달을 하는데, 성인이 된 어른이라도 이 뇌세포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갓난아이의 뇌는 한 400cc, 우리 앞에서 제가 그 얘기했을 때, 아이들의 이제 뇌 크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만 5세가 되면 성인의 거의 90%가 성장을 하는데, 이제 그때 그 뇌무게가 평균 뭐 1300에서 1400g 정도 된다, 그렇게 했던 그 얘기예요. 성인이 될 무렵이 되면 1400cc 정도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뭐 cc나 g이랑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뇌세포 수가 변화하지 않는데, 뇌세포의 수는 변하지 않는데 왜 그러면 1000cc나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그 해답이 바로 이제 시냅스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시냅스란 신경세포끼리 이어짐인데, 이 시냅스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그 이어지면서 네트워크가 되면서 아이가 이제 머리가 좋아지는데, 네트워크가 안 된 것은 이제 전혀 그 기능을 못 하죠. 그래서 전기 스위치와 같은 것이다. 이제 시냅스가 그렇다고 이제 하면서 성장함에 따라서 시냅스의 수가 증가해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갓난아기가 새로운 말을 또 이제 어떤 행동을 기억해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시냅스가 성장하는 거하고 이 신경회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하고 연결이 된다. 그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자극을 주면 시냅스가 잘 이어져서 네트워크가 잘 돼서 얘가 더 머리가 좋아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무리 풍부한 전기가 있어도 형광등을 우리가 점등시키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냅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 안에 그 억 단위의 수천억의 뇌세포가 있어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뇌는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시냅스라고 하는 스위치를 켜자말자 뇌세포끼리 이제 이어져서 그 뇌는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시냅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스위치도 이 켜기 좋은 거예요. 앞에서 우리 이제 그 제가 그 촉색돌기에서 이제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이 그 연결이 돼서 막 불어오는 거를 앞에서 이제 촉삭돌기 할 때 조금 사진을 보여드렸죠.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신경세포끼리의 교류가 좋아져서 뇌 조경이 커지는 거죠. 자, 아이들은 모두 작은 머리에 1000억 내지 2000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뇌세포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출발점이 똑같고 뇌세포를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엄마가 머리가 안 좋다 해서 애가 뇌세포를 작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 좋다 해서 더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나도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실 때 벌써 똑같은 뇌세포를 이렇게 주어서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뇌세포가 많이 이제 떨어지고 그 환경에 그 자극을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시냅스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머리 좋고 나쁨이 이렇게 완전히 구별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얼마나 유효하게 기능시키는가, 자, 그 여부, 그것은 바로 시냅스의 수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시냅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스위치를 이제 켜기가 쉽고, 이제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잘 되어서 뇌세포끼리 이어져서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차이가 머리가 좋고 나쁨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좀 이해를 하셨어요? 정말로 아이들 머리 좋고 이제 나쁜 것은 어떠냐, 시냅스가 이렇게 서로 잘 이어져 있냐, 네트워크가 잘 돼 있냐 아니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화이트 브레인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이 화이트 브레인이 최근에 발견된 이제 이 화이트 브레인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원래 이제 이것은 1993년에 닥터 나카마츠 유시로 교수님하고 이제 그 세계의 여러 이제 이 선진국의 이제 나라의 사람들이 아이들의 이제 대뇌를 이렇게
해부를 해도 이제 알 수 없었는데 이 전기 자극에 의해서 이거를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이제 만사의 시초라고 이제 그 하면서 화이트 브레인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화이트 브레인이라는 것은 뇌가 있는 부분에 위치하는 특수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모든 아이에게 갖추어진 것이지만 만 7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브레인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훈련해 가야 된다. 그것이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있어서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거다. 그러면 화이트 브레인을 잘 단련한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어른이 되면 그때는 훌륭한 그 아이의 이제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 당장 여러분 손에 안겨 있는 아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엄마 또는 이제 저는 이 아이들 어린이집에 오고 이제 일찍부터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이제 교사 거의 이제 주 양육자 이런 사람들이 이 아이의 그 화이트 브레인을 개발시킬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되는 인물이야말로 지금 당신의 손에 안기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아이가 바로 이제 그런 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화이트 브레인을 이제 약간 소개를 해드렸고, 이분이 진짜 머리 좋은 것은 시냅스하고 이제 그 뉴런이 이제 잘 이어져서 시냅스에서 같이 이제 네트워크가 잘 되면 이렇게 좋은 자극을 주고 좋은 환경을 주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분의 지론이 그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자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선천적으로 우리 어떤 DNA를 타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머리 좋고 나쁘면 환경에 있는 거지 결코 출발점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스타트 라인은 똑같다.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똑같은데 왜 머리 좋고 나쁨이 이렇게 갈라지는가? 그것은 시냅스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냅스를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주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적인 환경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이 시냅스 연결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이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연결을 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줘야 되는지 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오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결해서 이제 계속 8번으로 나눠서 이제 이것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이 강의를 잘 보시면 여러분 손에 있는 아이는 틀림없이 정말 부가가치가 너무나도 큰 그런 아이로 성장할 것이고 미래의 우리 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